반갑습니다. 매력있는 남자의 야마카시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여자가 벌렁벌렁 하려면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여성분들은 이 남자를 봤을 때 같이 있을 때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아버리면 절대 벌렁벌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같이 있을 때 불편하지 않다,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정도로 편하다라는 인지가 있는 상대로만 해서 벌렁벌렁 하게끔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자를 컴포트하게 만든 상태에서 벌렁벌렁하게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자를 컴포트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것만 아시면 돼.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다뤘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은 이 여자를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알았던 사람 마냥 대하셔야 돼요. 대화 주제를 선정할 때 까다롭게 대화 주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녀인 친구 혹은 남자 대 남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끌어다 와서 여러분이 해주면은 나름 원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여자를 대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여러분을 편하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가도 알아야 돼. 그 신호를 우리가 캐치한 다음에 이제 여자를 벌렁벌렁하게 만들자라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일단 여자가 여러분을 편하게 생각했을 때 언어적인 신호로서 여러분의 말에 당연히 리액션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여자가 말을 주도하는데 여자가 말을 주도한다는 것은 자기가 대화 주제를 던지고 그 대화 주제로 오랜 시간 대화하는 것을 여자가 대화를 주도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이 딱딱한 호칭이 아니겠죠. 당신은 그쪽은 이런 거 아니고 오빠, 철수야 이런 식으로 호칭이 약간 귀여운 애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으로는 여자가 닫혀있는 바디랭귀지를 취하지 않고 열려있는 바디랭귀지를 취하고 여자가 뒤로 림백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서 리닝 하겠죠. 그리고 아이 컨택을 피하지 않아요. 근데 이 컴포트를 쌓고 여자가 컴포트에 다다랐을 때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예전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돼요. 제가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자를 벌렁벌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킨십을 하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스킨십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가 깨드릴 생각입니다. 남자분들은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잡아요. 갑자기 대화를 활발하게 잘하다가 목소리 톤을 깔고 목소리를 저처럼 하다가 영희야 갑자기 제임스 본드 컨셉을 잡기 시작해요. 분위기를 매우 무겁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킨십을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발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스킨십은 남녀 간의 깊은 행동이기 때문에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관점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분위기를 무겁게 잡아버리면은 이 여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지 부조화를 느껴요. 갑자기 왜 얘가 분위기를 내리까지 나한테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인지 부조화가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면은 어떠한 스킨십이 좋냐?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에요. 분위기를 잡는 게 아니라 여자의 신체 부위에서 경계의 정도가 낮은 순서대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분위기를 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랑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자의 손을 만지고 싶어. 그러면은 여자랑 대화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손톱에 뭐를 많이 해요? 뭐 네일아트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네일아트 했네? 하면서 잠깐 터치하고 이 터치 시간이 오래 길어질수록 여자의 부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렇게 스킨십을 했다가 금방 떼버리면은 당연히 성적인 긴장감을 형성할 수가 없겠죠. 잠깐인데 부담감을 형성하지 않아. 반대로 성적인 긴장감 또한 형성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돼요. 네일아트 안 했어. 너 네일 안 했네? 하면 이쁠 것 같은데? 혹은 여자애가 반지 안 했어. 반지 안 했네? 하면 이쁠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우리가 짧게 여러 번 분위기를 내리까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스킨십을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남자분들이 스킨십을 진행할 때 분위기를 내리깔고 색다른 대화 주제를 꺼내들려고 하고 여기서 여자의 인지 부조화가 시작이 돼요. 쉽게 말해서 스킨십을 할 때 부담스러운 환경이야 라는 게 아니라
남녀 간의 스킨십은 정말 자연스러운 환경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라는 인식이 여자가 벌렁벌렁하기 훨씬 좋아요. 물론 정말 최종적으로 여자의 본물이 터지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나중에는 내리 깔면서 스킨십의 강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 본물 터지는 강도를 처음부터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스킨십을 녹아내려야 나중에 여러분이 스킨십의 강도를 올릴지언정 여자의 ASD가 발동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자를 벌렁벌렁하게 만들 때 여자에게 확신을 줘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여자를 벌렁벌렁 할 때 야한 말도 할 것이고 이 스킨십을 할 건데 여자분들은 보통 갈등을 합니다. 왜? 이 여자분들 그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나는 처음 만난 남자랑 절대 그렇고 그런 거 안 해. 나는 원나잇을 싫어하는 여자야 등등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규율이 나름 있어요. 근데 확신을 줘야 되는 이유는 여자가 자기만의 기준과 규율이 뚜렷해.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벌렁벌렁한 분위기를 만들 때 자기가 갈등을 해. 그러니까 내가 너 내일 했네? 너 손에 반지 안 했네? 라고 갈등을 해버리면은 여자가 자기만의 규율을 깨고 그런 분위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나는 나만의 기준이 처음 만난 남자랑 야릇한 분위기 안 만드는 게 나만의 규율인데 이 앞에 있는 남자가 갈등을 겁나 때리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내가 내 검은 자아를 꺼내 들어야 돼? 나만의 규율을 지켜야 돼? 라는 갈등에 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벌렁벌렁한 분위기를 만들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돼요. 너 반지 했네? 이게 아니라 너 반지 했네? 라고 여러분이 분위기를 주도할 때 여자분이 자기만의 규율을 깨기가 훨씬 쉬워진다고요. 왜? 확신이 서기 때문이죠. 이 남자한테만큼은 나만의 규율과 나만의 기준의 이미지를 깨고 나서 이 분위기에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에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Understand? 그리고 여러분이 남자랑 여자랑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 뭐야? 뻔하잖아요. 오늘 같이 있어줘. 오늘 MT에 가자라는 부탁을 여러분이 여자한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 하나의 부탁이에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이 부탁을 들어주게 하는 거죠. 부탁을 들어주게 한다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데 사실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가 오늘 처음 봤는데 나랑 같이 있어줘 라고 말하는 게 큰 부탁이야? 작은 부탁이야? 매우 큰 부탁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큰 부탁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큰 부탁을 할까요? 아니면 작은 부탁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큰 부탁을 때릴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당연히 작은 부탁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큰 부탁으로 가겠죠. 픽업에 이런 게 있어요. CT,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라 해서 여자한테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큰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일종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자한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기술은 무엇일까요? 이 여자랑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정말 작고 미세한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있을 때 나도 한 잔 따라줘. 나 거기 있는 벨 좀 눌러줄래? 메뉴판 좀 줄래? 휴지 하나만 줄래? 젓가락 줄래? 숟가락 줄래?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자애가 오케이를 때려요. 그래 줄게 하는데 이런 것만 시키지 않겠죠. 1단계 매우 약한 부탁에서 여자애가 최대한 많은 예스를 하면은 이거는 픽업 용어가 아니라 심리학 용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스셋이라 해서 상대가 네네네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부탁에도 네를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젓가락 줄래, 숟가락 줄래, 휴지 줄래 가벼운 부탁에서 중간에 은근슬쩍 부탁의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면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는 부탁은 같이 있어줄래? 라는 부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 부탁을 너무 연속기로 써버리면은 여자가 눈치를 까요. 휴지 줘, 젓가락, 숟가락, 물 이렇게 랩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애프터를 여러분이 10분만 하고 끝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여자랑 술 한잔 마시면 2시간, 3시간 애프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2시간, 3시간 상황을 잘 보면서 타이밍에 맞게 CT를 던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젓가락 줄래? 하면은 그냥 잘 줘요, 상대가. 물 따라줄래? 따라줘요. 근데 젓가락 줘. 야, 물 따라봐. 휴지 좀 줘봐. 벨 눌러봐.
이러면은 여자가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표현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CT가 먹히기도 하고 안 먹히기도 해요. 방금 야 물 따라봐. 휴지 좀. 이거는 실제로 제 회원분이 하다가 여자분이 오빠는 약간 싸가지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출력을 줘서 제가 혹여나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드리는 건 왜 우리가 여자를 음술집에 들어가게 할까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정말 벌렁벌렁해. 이 남자랑 스킨십 하고 싶어. 그리고 같이 있고 싶어. 근데 한 가지 고려하는 게 주변의 시선이에요.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1대1로 홈런 칠 수 있는 여자를 2대1로 보면은 못 쳐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여자가 자기 친구한테 보이는 이미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연이는 정말 정숙한 여자인데 이제 보니까 지연이는 홈런을 잘 때리는 여자네? 라고 인지당하길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룸술집을 가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오픈된 호프에서 여자한테 같이 있자라는 말을 했어요. 여자애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안 됐어 결국엔. 왜 안 된지 알아? 뒤에서 이 남자 새끼들이 돈 걷고 있어. 야, 쟤네 둘이 하러 간다. 나는 실패에 10,000원. 나는 성공에 10,000원. 이렇게 돈을 걷고 있으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모텔에 가겠다라고 오케이를 해버리면은 뒤에서 돈 거는 남자들이 야, 봐봐. 내가 제일 쉬운 여자라고 했잖아. 라고 인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룸술집을 가는 거예요. 이 외부랑 내부가 단절이 되어서 여자가 자기의 검은 자아를 꺼내들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자가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박으시고 추가적으로 매력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멘트집을 드리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 안녕!